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사람. 제 기준의 내추럴은 평생 동안 약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증명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혈액검사. 모든 참가자는 첫 번째 혈액검사와 두 번째 불시 혈액검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과 LH, FSH 호르몬 수치를 비교, 이를 통한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 도핑 테스트. 모든 참가자는 일정을 공지하지 아니한 불시 도핑 테스트를 통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혹여 추가적인 불시 도핑 테스트 진행을 원하는 시청자가 있을 시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아 원하는 일정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에 양성 반응이 나올 시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세 번째, 제보를 통한 증거 수집. 모든 참가자에 관한 제보를 받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이 테스트에 성실할 것임을 약속하고 가짜 내추럴임이 밝혀질 시 그 또한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음을 동의하며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가짜 내추럴 네 번째 참가자는 김영빈 선수입니다. 키 176cm, 비시즌 체중 103kg, 대회 체중 80kg, 운동 경력 약 10년, 훌륭한 사이즈와 압도적인 컨디셔닝,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발달된 혈관으로 논란에 오른 김영빈 선수. 많은 분들께서 유독 도드라지는 두터운 혈관과 타 선수분과의 운동 영상에서 비춰진 모습 중 눈에 띄게 차이나는 땀의 분비량, 그리고 다이어트 중임에도 피부를 뚫고 나오는 볼륨감과 컨디셔닝 등을 언급하며 약물 사용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해왔습니다. 과연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는 내추럴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 가짜 내추럴일까요? 가짜 내추럴 여덟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김영빈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내추럴 보디빌더 김영빈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쇼츠로 했었는데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악플이 달렸고 해명을 할 수 있는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또 하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도 해명하고 싶고, 내추럴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든 몸도 있다, 그런 것도 증명하고 싶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해명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김영빈 선수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크다였습니다. 시즌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는 맨투맨을 뚫고 나오는 상체의 두께감과 볼륨감은 생각 이상이었기에 기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서약서를 작성하러 이동했습니다. 서약서. 저는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참가자로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짓말 탐지기, 불시 도핑 테스트, 혈액 검사, 제보를 통한 증거 수집 등을 포함하여 모든 촬영과 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촬영과 과정 및 통화 등 모든 것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가자 김영빈은 위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서약서. 모든 촬영과 테스트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임과 추후 테스트나 제보를 통해 가짜 내추럴임이 밝혀진다 하여도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그 어떠한 클레임도 걸지 않겠다는 약속. 서약서를 작성 후 통상적으로는 현재의 몸 상태를 남겨두기 위해 바디 체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변칙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오늘은 가짜 내추럴 시리즈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님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번 촬영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더군다나 시즌도 되게 가까워진 상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바로 불시 도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불시 도핑 테스트의 의의는 의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참가자들은 테스트 중 첫 만남에서 혈액 검사와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만을 진행해왔고, 그러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는 첫날 불시 도핑을 진행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불시 도핑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의 변경을 주는 변칙성을 넣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의 경우 다이어트 약물에 관한 의혹이 꽤나 있는 만큼 대회 직전인 현재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 지금 김포로 갑니다. 김포요? 저희가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면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료 채취하는 거를 그쪽에 계신 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희도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들어왔고. 우선은 가는 길이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좀 쉬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욱 공정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제3자의 소관 아래 시료 채취가 가능한 김포로 이동했습니다. 저기 혹시 가면 네.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일단 도착을 하면은
도핑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이따가 서울 가서 다시 할 거고, 아, 다시 또 서울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일정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에 소변 검사 진행하고 서울로 가서 이제 혈액 검사 진행하고요. 그다음 다시 센터로 가서 이제 좀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 이날의 일정은 우선적으로 김포로 이동하여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후 다시 강남으로 이동해 혈액 검사를 진행 후 다시 센터로 돌아가 바디 체크와 논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12시쯤 돼서 도착하면 저 밥 좀 먹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럼 도착해서 식단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시죠. 도착 직후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회가 코앞인 김영빈 선수의 요청으로 식단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편의점에 들러 한숨 돌리기로 했습니다. 식단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 하세요? 네, 오늘 한 분입니다. 오늘 날짜랑 밑에 성함 서명하시면 돼요. 저희가 진행하는 도핑 테스트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도핑 테스트는 WNGP 단체에서 진행하는 도핑 테스트와 동일한 도핑 테스트이며 WNGP는 지금껏 수많은 약물 사용자들을 검거했던 단체로서 내추럴 보디빌딩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내추럴 대회인 WNGP는 출전자들 중 입상자에 대한 테스트와 랜덤 지목 도핑 테스트 등으로 인해 약물 사용 여부가 드러날 시, 즉 가짜 내추럴임이 드러날 시 운동의 모든 것 사이트 및 SNS에 박제, 출전 평생 금지, 입상 박탈, 상금 몰수 등 타 단체 대비 가짜 내추럴에 관해 굉장히 철저한 모습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신뢰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았었고 현재 가짜 내추럴 시리즈까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WNGP의 도움을 받아 저희가 진행하는 도핑 테스트는 국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른바 키스트에서 진행되는 테스트이며 현재 진행 가능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도핑 테스트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도핑 테스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 후 제3자의 참관 아래 치료, 즉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소변 검사하실 건데 지금 화장실 가실 수 있으세요? 네, 많이 급합니다. 가시죠. 요 소독은 직접 뜯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90ml 있어요. 여기 맞춰서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은 원테이크로 촬영하였으며 참관자, 저 이렇게 두 사람이 지켜보는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신뢰도를 위해 시료를 밀봉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은 원테이크로 진행되었기에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는 한 달에서 2달 걸리실 거고 이상 있으면 제가 그 사이에 연락을 먼저 드리거든요. 이상 없으면은 사전 연락은 안 드리고 여기 아까 서명하신 서류인데 네. 여기 적혀있는 번호가 시료 번호라고 여기 적혀있는 번호랑 똑같아요. 이 병에 이제 담으신 시료가 담긴 거고 이 번호로 결과가 나올 건데 이거 한 장 보관하시면 되세요. 보관은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도핑 테스트를 마쳤고요. 다음 보러 이제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가시죠. 도핑 테스트 진행 후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병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서류 작성 후 혈액 검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또 혈액 검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부터 오히려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IGF-1이랑 프로락틴이요. 에스트로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셋, 넷, 6가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코치님의 조언을 통해 몇 가지 수치를 추가 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남성 호르몬 LH, FSH, 에스트로겐 검사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호르몬은 IGF-1과 프로락틴입니다. IGF-1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로서 성장기에는 세포 증식의 촉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성인에게는 신진대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라고 합니다. 프로락틴은 뇌하수체 전엽의 산호성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황체 자극, 전립선과 정낭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의사 선생님과 추가 검사에 대한 대화를 마치고 혈액 검사를 진행 후 몇 가지 저 개인의 궁금증과 논란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센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참가자 김영민 선수님과 오늘은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혈액 검사를 마치고 왔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저는 뭐 혈액 검사 이런 건 처음이었고 소변 검사는 해봤고 거짓말 탐지기도 해봤는데 솔직히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떳떳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가짜내출 시리즈가 좀 진행되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좀 늦게 지원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나와서 좀 검증을 받아보고 대중들한테 나는 정말 내추럴 선수다 입증을 받고 좀 응원을 받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출연을 해봐라. 왜냐면 2년 전에 쇼츠를 올렸을 때 쇼츠
쇼츠 반응이 좀 핫했었어요. 이유진 선수나 이용승 선수나 이런 내추럴로 선수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대중의 좀 응원을 받고 싶었었는데 그런 악플들이 더 많았다. 난 정말 내추럴 선수로서 응원을 받고 그 힘으로 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일단 김용민 선수님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좀 논란이라던가 타임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항상 거쳐가는 과정인데 김용민 선수님께서 내추럴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란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김영빈 선수의 참가 확정 이후 그간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건조한 느낌 나는 스킨, 타 선수분 대비 많은 땀의 분비량, 유독 눈에 띄는 삼각근 부분의 혈관, 그리고 조금은 팽창된 느낌의 복부 등 수많은 댓글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의혹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내추럴 선수 중에는 쉽게 보기 어려운 컨디셔닝과 특히나 눈에 띄는 땀의 분비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 선수분과 김영빈 선수가 운동을 진행하는 영상에서 타 선수분 대비 눈에 띄는 땀의 분비량과 드라이한 스킨 상태를 가지고 에페드린 등 다이어트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했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몇몇 분들께서 이런 글을 좀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같이 운동한 선수님은 촉촉한데 빈님은 마냥 땀이 터져 나오고 혈관, 스킨, 어깨, 후면 라인, 흐릿한 복부 등 여타 사용자들보다 더한 스러움을 내추럴로 이뤄놨다는 게 대단하네요. 기억에 남는 댓글 같아요. 작은 빌더 정권 IFBB 김찬영 선수랑 같이 운동했던 네네. 댓글인데 확실히 저는 근질이나 이런 게 스킨이 얇고 땀이 되게 잘 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조주님도 운동해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부위 근육을 잘 쓰거나 호흡을 잘하고 이러면 저는 운동할 때 땀이 터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겨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베스트 시합은 아니었지만 MPCA 때 알약푸치니와 얘기해봤을 때 수분감이 많아서 일부러 전날 사우나도 한 30분 정도 해야 다음날 대피나 세퍼나 훨씬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사우나를 좀 필수로 하는 몸 상태인 걸 제가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좀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시고 좀 피하 수분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하시는 편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주제는 가장 많은 의혹이 있는 혈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관은 타고나는 게 맞지만 약물 사용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 하나인 모세혈관 확장증 현상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관한 김영빈 선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이 논란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논란은 어깨와 가슴에 있는 혈관이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의견인데요. 약물 쓴 사람은 100이면 100 다 혈관이 꼬불꼬불하던데 솔직하게 피부결 핏줄 너무 많은 로이더들과 비슷하네요. 내추럴 빌더들과 비슷하다면 내추럴로 보겠지만 제 눈엔 로이더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도 혈관이 이 오른쪽 상완 이렇게 일자로 뻗어야 혈관이 이쁘잖아요. 저도 이게 안으로 좀 말려있는 느낌이 저도 제가 느끼니까 근데 이 어깨 혈관부터 이어지는 거는 21살? 2살 때 첫 시합 때 사진 봐도 이쪽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근질이랑 운동량이 늘면서 혈관이 두터워지면서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뿐이지 혈관이 원래 이쪽에는 원래 있던 모양이다 라고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님 말씀은 첫 대회를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도 이미 혈관의 형태는 비슷했고 부력이 좀 쌓여가면서 조금 더 선명해졌을 뿐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피하도 더 얇아지고 운동 강도도 세지니 혈류량도 많아지니까 혈관이 더 두꺼워진 것도 있죠.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의 주제는 팽만한 복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댓글들을 통해 저희는 가슴, 팔, 어깨 등의 컨디션 대비 조금은 덜 부각되는 복근과 약간은 부어있는 듯한 복부에 대해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김영빈 선수의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있는 게 이제 복부 관련된 겁니다. 복부가 조금 약물 사용자 분들처럼 보이는 그런 팽만감이 좀 있다라는 식의 의견이 조금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던 제가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 좀 기형으로 태어나서 장애가 있었어요. 기형이요? 네, 그래서 뭐 항문 폐쇄증이라는 병명인데 장은 있지만 항문이 막혀서 태어나서 인공으로 항문을 만들다 보니까 발약근도 약하고 장도 많이 걷어내고 장도 걷어내시네요. 네, 장이 있는데 좀 여분의 장
갱이라고 해야 되나? 잘라내고 그래서 신생아 때 태어나자마자 거의 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한 거고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뭐 1000명에 1명? 그런 거 치고는 어릴 때부터 운동도 하고 몸 관리를 해서 건강한데 근데 시즌 막바지 한 2달 정도가 되면 장 활동이 거의 좀 스톱이 돼요. 근데 그게 시합을 뭐 한 20번 뛰면 거의 한 19번은 팽창된 상태로 뛰는 거고 그래서 제 주변 분들만 아는 이야기여서 여기서는 처음 언급하는 거예요. 축구에 대한 얘기들은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영상을 보고 제가 팽창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저희도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해했습니다. 김영빈 선수를 둘러싼 논란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타임라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처음 운동을 시작하셨던 게 그럼 몇 살 때이신 거죠? 운동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왔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합기도, 무에타이, 체대 입시. 헬스라는 거는 체대 입시할 때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서 맨몸 운동 위주로 많이 하긴 했는데 거의 랩다운이랑 뭐 벤치프레스 그런 정도만 했어요. 지금 여기 고등학교 때 사진이 있네요. 이게 고2 때인가 아마 고3 때인 것 같아요. 오른쪽 끝에. 그래도 가슴이랑 이런 데가 꽤 볼륨감이 있네요. 딱 그 느낌 그대로 커진 것 같습니다. 푸시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20살 때 대학교 가서 그 OT 장기자랑 사회체육학과다 보니까 다 동기들이에요. 근데 저보다 몸이 좋아요. 20살 때도 그래도 운동을 좀 어느 정도 하셨었고 이때까지는 헬스를 막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쵸. 웨이트부가 있어서 저녁에 선배님들이랑 1시간 정도 까짝까짝 하고 술을 더 많이 먹었었어요. 그 21살 때는 혹시 사진이 있나요? 없어요. 21살 때는 97kg 돼지였어요. 운동은 계속 하셨나요? 아니요, 운동 많이는 안 했고 원래 70kg였는데 2년 지나니까 최대 생활 97kg까지 좀 불어서 웨이트는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웨이트 21살 10월 달에 체육관을 가서 시작을 하고 22살 1월에 훈련소를 입소를 했다가 안에서 맨몸 운동하고 5kg 정도 빼서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 준비 바로 이어갔어요. 그럼 이때가 22살 때 첫 대회 이때도 어깨에 혈관이 보이긴 하네요.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대회 63kg로 마무리를 하신 건가요? 네, 수분 다 빼고 63kg까지 뺐죠, 97에서. 그리고 이제 23살 때 임산부 같습니다. 그때 좀 벌크업을 하셨었고 좀 프레임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이때가 그러면 두 번째 대회인가요? 미스터 경기 피지크. 이때는 피지크라는 종목이 조금 핫했어요. 이때는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나가셨나요? 70kg 안 됐던 것 같아요. 67, 8? 그래도 이때는 좀 몸 쉐입이 많이 잡혔네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타고남이 없다 보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살 때 확실히 근육량이 많이 늘었어요. 요때 70 한 2kg일 거예요. 노란 머리. 이제 세 번째 대회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처음 1등 했죠. 병풍 쓰다가 누나가 미용사인데 머리 자르다가 사진 보고 울어갖고 왜요? 감동해서.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5살 미스터 코리아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마이너스 180 체급에서 1등 했었어요. 이때는 몇 킬로인가요? 이때도 제가 그때 90 한 7 되는 것 같아요. 이때가 그러면은 75kg. 몸 컨디션 좋네요. 인생 베스트인 것 같아요. 컨디션. 그러면 25살 때는 이제 97kg까지 벌크업을 했다가 75kg로 다이어트를 해서 네 번째 대회를 뛰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살 국가대표 선발전 이때 확실히 몸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조금씩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때는 그러면은 몇 킬로셨을까요? 이때 도민체전 마이너스 75였어요. 그때부터는 몸이 거의 완성이 됐네요. 벌크업도 비슷하게 가져가셨나요? 벌크업도 항상 맥스 95, 97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27살 때는 사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코로나 시절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때 운동도 좀 내려놓고 사진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28살로 넘어가서 이때는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요? 이때는 몇 킬로죠? 이때도 90 중반인 것 같아요. 90 중반 전에 90 중반이랑 이때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쉐입이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때 코로나 터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그냥 중량 빵빵 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확실히 등도 좀 찼네요. 좀 운동법이 바뀌었어요 이때. 제가 하부를 잡는 거를 좀 몰랐는데 예전 다니던 체육관에서 나오고 솔직히 암풀다운은 저는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래 지도자분한테 나와서 배우니까 복압을 잡고 허리를 아치를 잘 만들고 잡으니까 등 하부에 나도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광배 하부를 좀 팠어요. ES 몸 진짜 컨디션 너무 좋네요. 이제 그러면 29살. 그때가 몸이 진짜 좋아졌어요. 이때 몸 진짜 좋네요. 이때도 공복이 시합 당일날 79kg였어요. 컨디셔닝도 사용을 하고 볼륨감도 좋고 등도 이때 엄청 많이 찼네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때는 조금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의욕을 가질만 하긴 하네요. 몸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30살 센터 오픈. 운동을 했는데 오픈하고 막 하루 10개 때리고 상담하고 해야 되니까 운동할 수 있는 컨디션이 집중력이 제일 안 나오는 거죠. 네. 포커스가. 그래도 몸 볼륨이나 사이즈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서 몸이 좀 회복되고 코치님들을 조금씩 알아보면서 벌크업을 다시 올렸죠. 이때는 몇 킬로일까요? 이때 90 중반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인 31살 올해 4월에 일단 104kg까지 벌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와, 대단한데요. 104kg. 온라인 코칭을 처음 받아봤는데 먹는 걸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운동법이 좀 세트 수가 줄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한 거랑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104kg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유의미하긴 하는 거죠.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104kg였는데 5월 달에 대회를 뛰셨네요. 이게 논란이 좀 됐는데 둔부 살인마로 어차피 저는 뺄 자신이 있으니까 리저널을 미리 뛰어놓은 거죠. 프로 퀄리파이어를 나가기 위해서 이때는 등도 확 펼쳐지는 게 심각하죠. 팬티가 불쌍해 보여요. 이때부터 이제 6월에서 8월까지 천천히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계신 거네요. 천천히 아니고 엄청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때는 그럼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되실까요? 80 후반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인데 그래도 그 사이에 다이어트가 많이 되셨네요. 거의 지금 몸이 거의 다 나온 상태라고. 이게 NPCA 프로전. 확실히 컨디션이 엄청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 사이에 되게 잘 빼셨네요. 지금까지 김영빈 선수의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영빈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합기도, 무에타이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해왔고 고등학교 재학 당시 체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맨몸 운동에 중점을 두고 래플다운과 벤치프레스 등 가벼운 웨이트를 시작해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살 때 체대에 진학하고 나서 동기들과 웨이트를 시작했으나 잦은 음주로 인해 97kg까지 체중이 늘어났고 다이어트를 위해 21살 10월 체육관에 등록 후 다이어트를 시작. 22살 입소한 훈련소에서 5kg을 감량 후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2살 63kg으로 첫 대회를 마무리하고 23살 67kg으로 두 번째 대회를, 24살 72kg으로 세 번째 대회를, 25살 97kg까지 벌크업 후 75kg으로 네 번째 대회를 출전했고 이후 벌크업은 평균적으로 90kg 중반대로 운동의 강도와 구력의 쌓임으로 인해 다이어트 후 체중은 조금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26살 75kg으로 다섯 번째 대회를 뛰고 코로나로 인해 1년간 대회는 준비하지 않으며 운동을 진행했고 28살부터 29살까지는 78에서 79kg으로 대회에 꾸준히 출전해왔고 30살 센터 오픈을 준비하며 대회를 휴식 후 코치를 고용해 벌크업을 진행 처음으로 104kg까지 벌크업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올해 5월 프로 퀄리파이어를 출전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IFBB 리저널에 출전했고 9월달까지 다이어트를 진행 81kg으로 가장 최근의 대회를 마무리한 후 잠시 휴식을 통해 몸을 회복하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 현재 81kg으로 다이어트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기 위해 11월 2일 몬스터짐 프로 퀄리파이어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는 김영빈 선수. 그 김영빈 선수의 몸을 지금 한번 보시죠. 지난 11월 2일 몬스터짐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참가자 중 조영재 선수와 김영빈 선수도 이 대회에 참가를 했죠. 저희는 참가자들의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혈액 검사, 불시 도핑 테스트, 그리고 제보를 통한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진행하지 않게 된 거짓말 탐지기를 제외하고요. 가짜 내추럴은 약물 사용자임에도 거짓으로 약물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모두를 지칭합니다. 과거에 약물을 사용 중단한 이후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약물을 사용함에도 본인은 소량만 사용한다, 여기까진 내추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유사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수많은 가짜 내추럴들의 영향으로 이제는 내추럴이라는 그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증명은 혈액 검사와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며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몸의 발전 혹은 유지를 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약물 사용 후 중단을 한 상태라면 몸은 유지 혹은 발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촬영에 모든 참가자분들의 바디 체크를 진행했고 그 와중에 대회에 출전한다는 조영재, 김영빈 선수의 이야기는 굉장히 달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약물 사용자라면 가짜 내추럴 컨텐츠를 진행하며 여러 검사를 받는 사이에는 약물을 사용할 수 없을 테고 그러면 대회의 결과 혹은 육안으로 보이는 몸의 컨디션에서 기량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네 번째 참가자인 김영빈 선수의 대회와 그 결과 그리고 첫 번째 만남에서 진행했던 혈액 검사의 결과를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조영재 선수랑 김영빈 선수 계측하는 날이라 가지고 대회 이제 계측하는 거 찍고 이제 내일 또 대회니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정리 좀 하려고 나온 거. 몬스터짐 프로퀄리파이어 얘기하시는 거죠? 나 잘 따야지. 그러면 가시죠. 저희는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의 개체를 확인하기 위해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는 제가 출전했었던 몬스터짐 리저널이 진행되었던 같은 곳에서 진행됐는데 언제 보더라도 참 가슴 떨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인 조영재 선수의 개체를 마무리하고 무대를 구경하고 두 번째 참가자인 김영빈 선수의 개체를 기다리던 중 김영빈 선수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측하러 가시는 거죠? 네네. 준비 잘 되셨어요? 네. 확실해 보이시네요. 표정이 좋은데? 로딩이 잘 걸렸습니다. 로딩 잘 걸렸어요? 네. 다행이네요. 약 2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만난 김영빈 선수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개최하는 곳이 무대 바로 옆에 있어 무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명, 깔려있는 번호표, 개최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쿵쿵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까지 현생을 살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조금은 떠올라 기분이 묘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무대에 오를 김영빈 선수. 개최를 기다리던 와중 지인을 만나 컨디션을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2주 전에 봤던 때보다 훨씬 더 드라이하고 강도 높은 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체의 분리도는 전보다 몇 겹은 벗어낸 듯이 선명해져 있었고 늘러붙은 복부는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던 표정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몸 컨디션 어떤 것 같아요?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컨디션 네, 지금 상태로만 내일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꼭 IFB 따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역대급 컨디션, 준비에 철저했고 그 철저함에 몸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이전에는 항상 제 개인의 무대, 제 자신의 증명을 생각하며 촬영을 해왔었는데 뭔가 컨텐츠에 참가해주신 분의 대회라 기분이 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영빈 선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체중을 확인했습니다. 김영빈 선수의 체중은 78.20, 목표로 했던 체급 마이너스 80을 여유롭게 통과했습니다. 김영빈 선수의 번호는 91번. 모든 과정을 마치고 김영빈 선수의 현재 마음가짐을 들어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대회가 하루 남았잖아요. 좀 심정이 어떠신가요? 좀 많이 떨리고 이번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좀 들어요. 나이도 조금씩 차가고 있고 결과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몸은 자신 있고 또 무대는 다르니까 근데 베스트 몸이어서 자신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무대 진짜 좋은 결과를 꼭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준비하신 과정에 꼭 결과를 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제 당일날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참가자 조영재 선수님이랑 김영희 선수님이 오늘 몬스터짐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에 출전을 해서 저희도 지금 대회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셔서 만나뵈러 가려고 합니다. 형이 저번에 여기서 대회 뛰었잖아요. 맞아.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하구만. 직접 뛰다가 서포터로 오신 거 좀 어떠세요? 뭐 서포트도 아니지 나는 뭐 지금 구경하러 온 거지 뭐. 그냥 촬영하러 온 건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 가서 보시죠. 가자. 11월 2일 대회 당일 저희는 계측을 마친 다음날 아침 다시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저기 눈에 띄는 비닐들, 시끄러운 소리, 익숙하면서도 알싸한 프로탄 냄새와 파스터프 냄새. 어제와 같은 공간이지만 더 뜨거운 열기에 대회 날이라는 것이 새삼 와닿아 가슴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수 대기실에서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 김영빈 선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탄 작업과 컨디션 체크, 로딩을 하고 있는 김영빈 선수. 대회 준비에 몰입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펌핑 시작. 곧 올라갑니다. 모여주세요. 이제 무대 직전이잖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떨리는데 잘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번 좀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컨디션 어떤 것 같아요? 100% 이상입니다. 100% 이상? 예.
준비한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쏟아붓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무대에 오를 김영빈 선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김영빈 선수의 무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의 시간을 쏟아붓고 무대에 서는 시간은 짧으면 수십 초, 길면 수분. 그 간절한 기분을 잘 알기에 그동안의 노력을 쏟아내는 듯한 김영빈 선수의 무대는 뜨겁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찰나의 시간, 개인 포즈가 마무리되고 퍼스트 콜을 기다리던 와중에 91번 91 김영빈 선수가 호명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비교 심사, 각자의 최선을 뽐내는 뜨거운 열기 속에 김영빈 선수가 중앙에 위치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후면으로 이어지는 심사에서도 김영빈 선수는 날카로운 컨디셔닝으로 무대의 중앙을 지켰습니다. 다시 전면으로 이어지는 비교 심사, 객석에서는 각자 응원하는 소리와 안타까운 조언들이 울려 퍼졌는데 이런 대회장은 언제 봐도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중앙에서 밀려난 김영빈 선수, 대회에서 중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순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영빈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꽤나 길어진 비교 심사에 지칠만 했으나 최선을 다한 김영빈 선수, 아니 대회에 출전하신 모든 선수분들께 고생하셨다는 한마디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엄청 오래 했죠? 한 5분 하던데. 정강이가 너무 아프다. 그래도 퍼스트콜도 들었고 거기 가운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결과 좀 기대해볼만 할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기분? 그 외국인 선수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인 한 명. 예. 근데 그분이 다이어트가 좀 덜 됐어요. 어땠어요? 전 카메라를 봐가지고 정확히 못 봤어요. 어차피 입상은 무조건 한 것 같아서. 아 입상 말고 1등이 제일 마지막 쯤이 외국인이랑 비교. 여기. 무대를 마치고 내려온 김영빈 선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본인의 무대에서의 모습을 간절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상을 위해 다시 무대에 오른 김영빈 선수,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김영빈 선수는 이날 2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살아가면서 각자만의 증명을 해나갑니다. 그게 운동일 수도, 사업일 수도, 공부일 수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래왔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랬듯 김영빈 선수도 본인만의 증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끝이 났지만 김영빈 선수의 증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네, 오늘 그래도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잘 마무리됐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뭐 항상 후회는 없는데 이번에 2등해서 아쉽고, 근데 또 1등 하신 분이 외국인 분인데 그분이 보디빌딩 프로카드를 따서 그래서 그분한테 져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아무튼 무대 진짜 잘 봤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도. 받아들이고 또 정진해야죠. 보디빌딩 더 재밌어져서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이제 대회는 끝났지만 앞으로 좀 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센터 이전을 내년 5월쯤 생각을 해서 그거 또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과 으쌰으쌰하고 재운동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센터 이동을 하려면 좀 신경 많이 쓰긴 해야겠네요. 그래도 보디빌딩은 계속. 보디빌딩은 제가 뭐 교통사고 나지 않는 이상. 근데 어찌됐건 대회는 끝이 났지만 저희 컨텐츠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계속 신경 쓰시면서 더 좋은 몸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2등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어디 가고 계세요? 지난주에 김영민 선수 대회도 끝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확인 좀 못하고 있었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오늘 혈액 검사 결과 확인하러 가는 거야.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라나. 그럼 김영민 선수님은 이제 혈액 검사랑 일시 도핑 한 번 한 상태네요. 그치, 한 번 진행하는 거지. 가서 얼른 확인을 해보자고. 저희는 첫 번째 만남에서 혈액 검사와 도핑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진행했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김영빈 선수를 다시 만나러 병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대회 끝나고 잘 쉬셨어요? 네, 그냥 식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센터 기구 이런 것 때문에 미팅하고. 센터 이전하신다고 하셨죠? 네, 5월에. 잘 됐네요, 그래도. 근데 어머니께서 직장 탈출이 소견을 받아서 수술을 하러 가려고 소견서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병원 예약해놔서. 아직까지 수술을 그럼 픽스하신 건 아니고. 네네, 다음 주 검사 처음 받을 아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아직 젊으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 검사 결과 확인하러 가는데 좀 어떠세요? 이런 걸 검사를 처음 해봐서 남성 호르몬 말이 요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하고. 일단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병원에 도착해 안부 인사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드디어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김영빈님 10월 18일 날 검사한 주신 거고 한 3주 정도 됐는데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저도 제 거예요? 예, 김영빈님 건데 사실 뭐 이 FSH, LH 수치도 되게 낮기는 하거든요. 그 수치는 뭐예요? 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호르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는 뭐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건데 검사하신 모든 수치가 다 낮아요. 장 쪽 때문에 그럴 일은 없죠. 제가 화장실 막 몇 주씩 못 가고 항문폐쇄증이 있었는데 그거랑 예. 호르몬은 크게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 좀 재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근데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뭐 예전에 뭐 고환 쪽에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어렸을 때 고환을 다쳐서 혼실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나올 수 있는 수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호르몬도 다 낮아요. 최근에 뭐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쵸. 저는 장애 때문에 대회 뛰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래서 화장실도 계속 못 가다가 그렇다고 해도 되게 심하게 낮은 수치가 제가 모든 호르몬들이 다 낮거든요. 그 에스트로겐도 그때 검사해달라고 하셔서 했는데 또 수치가 이제 5 이하. 5 이하면은 엄청 네. 낮은 거죠. 정상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호르몬들이 다 낮게 억제돼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뭐 근육이 안 붙는 수치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저번 검사 이후 혈액 검사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 IGF-1, 프로락틴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는데요. IGF-1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로서 성장기에는 세포 증식의 촉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성인에게는 신진대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라고 합니다. 프로락틴은 뇌하수체 전엽의 산호성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황체 자극, 전립선과 정낭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김영빈 선수의 호르몬 수치는 프로락틴 10.0으로 정상적인 수치가, FSH는 1.8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LH는 2.4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IGF-1은 96.5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수치가, 에스트라디올은 5.0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 남성 호르몬 또한 0.43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솔직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김영빈 선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처음 보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근데 에스트로겐이 5보다 낮은 건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은 올라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이분이 뭐 다이어트 식단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셨나? 그럴 때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확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 수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긴 하죠. 근데 일시적인 거라면 만약에 오늘 좀 재검을 했을 때 조금 좀 올라오지 않을까요? 뭐 대회가 끝났다면? 이게 그럼 이번 검사 결과가 좀 의미하겠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오늘 재검사 진행을 하고, 근데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낮게 나온 거가 조금 에스트로겐 수치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논문을 좀 찾아보고 다음에 오실 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도 좀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추가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막간을 이용해 김용민 선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오늘 제가 봤을 때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정말 외인성 호르몬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모든 호르몬 수치가 근데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또 대회가 워낙 빡세게 준비를 하셨었으니까 오늘 재검사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낮게 나온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몸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또 식당 가서 하고 있으면서 걱정이긴 한데 우선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지는 김영민 선수의 두 번째 혈액 검사, 검사를 마치고 수납을 한 후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네, 일단 오늘 호르몬 수치가 나왔잖아요. 0.43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저도 안 좋다, 되게 낮은 수치다라고만 듣다가 직접 제가 그 숫자가 나오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긴 했어요. 왜냐면 나는 떳떳한데 숫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오늘 재검사는 했잖아요. 저는 진짜 떳떳하지만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나는 그냥 그렇게 찍히는 건가? 나는 아니지만. 그리고 체지방을 제일 낮은 상태고 바디 프로필도 찍기 위해서 식단도 계속하고 시합 때랑 체중도 갔거든요. 그리고 시합이 끝났다고 막 잠을 푹 잔 것도 아니고 계속 센터 오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몸이 또 막 회복이 됐다 이런 건 아니어서 수치가 또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피 뽑으라고 하면 계속 피 뽑으면서 시합 준비 계속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컨텐츠의 주된 방향성 자체도 당연히 약물 사용자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공개를 하는 게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제가 아니니까 저는 당당하고 앞으로도 약물 쓸 생각도 없고
피 검사 계속 하라고 하면 계속 할 생각이 있고, 오늘 수치들이 전체적으로 낮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의사분께서 받았냐고 했는데, 이제 저는 원래 장애가 있었으니까 장 쪽으로 다음 주도 병원에 이제 수술 검사도 받아봐야 되고, 방금도 조주님 보셨겠지만 서 있다가도 화장실 뛰어가고 또 새고, 지금조차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의사분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다 솔직하게 얘기는 했고, 근데 뭐 수치가 낮게 나온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괜찮습니다. 검사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시죠. 네. 대회를 준비하며 무리했고 항문 폐쇄증 등의 질병으로 인해 수치가 낮게 나온 것 같다는 김영빈 선수. 그리고 대회 이후로도 센터 준비와 바디 프로필 준비 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진행된 혈액 검사의 수치도 조금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본인은 떳떳하게 앞으로도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영빈 씨 혈액 검사 결과 확인을 좀 하러 다시 또 비뇨기과로 가는 거지. 그럼 2차 혈액 검사 확인인 건가요? 2차 혈액 검사 결과 확인도 하고 지금 대회 끝나고 이제 거의 3주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적 혈액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가야지. 사실상 그럼 이번엔 대회 끝나고 몸 컨디션은 크게 차이 없던 거네요. 그때 당시에는 대회 끝난 지 너무 얼마 안 됐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김영빈 선수의 두 번째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다시 만난 김영빈 선수.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곧바로 진료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가 9번 저희가 검사했잖아요. 네네. 10월 18일, 11월 6일에 검사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11월 6일에 한 것도 다른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FSLH 좀 낮고 테스토스테론 0.47, 0.47요. 10월 18일에 한 것도 0.43이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 남성 호르몬 수치는 0.43에 0.47이 나왔는데 그 외에 다른 호르몬 수치는 어떻게 혹시 변동이 있는 게 있나요? 다른 수치는 다 정상 범위 내에서 이 정도면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치긴 해가지고 FSLH는 그때도 좀 낮긴 했거든요. 1.8, 2.4 이랬는데 다른 수치는 뭐 프로락틴도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고 성장 호르몬도 뭐 정상 범위에 다 들어가 있긴 한데 FSLH는 여전히 좀 낮다. 정상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 최저 레벨에 딱 걸쳐져 있는 수준이고, 일단은 당시 상황 자체가 컨디션을 그때 거의 유지하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대회 때랑 큰 차이가 없이 오신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거의 뭐 식단이나 운동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재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한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진행했던 첫 번째 혈액 검사의 결과는 FSH 1.8, LH 2.4, IGF-1 96.5, 에스트라디올 5.0, 남성 호르몬 0.43으로 꽤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었고 프로락틴은 10으로 정상 범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11월 6일 대회를 마치고 진행했던 두 번째 혈액 검사의 결과 또한 FSH 1.6, LH 1.8, IGF-1 139.0, 에스트라디올 6.7, 프로락틴 13.4, 남성 호르몬 또한 0.47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김영민 선수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성 호르몬 수치는 그냥 거의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수치들은 위에 이제 테스토스테론 만드는 호르몬들을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낮긴 하죠. 근데 전에도 이렇게 낮았네요. 두 번 다. 네,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혈액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게 맞겠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래도 좀 과도한 다이어트 상태였다 보니까 이런 분이 사실은 이제 저혈 검사를 하면은 만약에 이제 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분도 그럼 정액 검사까지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어차피 시간 괜찮죠? 예.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이야기 전달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혈액 검사와 정자 검사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진행하게 된 정자 검사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중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의 부작용으로 정자의 개수 및 활동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정자의 개수와 활동성 자체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에 단일 검사로서 의의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혹여 과거 약물 사용 이력이 있다면 내분 비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호르몬 수치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자 개체수와 활동성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로 인해 정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거는 전에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식단이나 이런 거 되게 병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는 건데 그때보다는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그때보다 확실히 좋죠. 런닝도 안 타고 잠도 좀 자고 웨이트만 한 번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자 검사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정자 검사. 그 누구지?
다른 분들도 했어요? 네, 다른 분들도 했어요.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아직 업로드가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는 최대한 많은 검사들, 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정자 검사 자체가 사실 호르몬 검사보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호르몬이 훨씬 더 유의미한데, 이제 정자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면, 만약 약물 사용자라면 회복이 되더라도 좀 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피검사 진행하고 그다음 정자 검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해보시죠. 새롭게 추가된 검사에 대해 고지드리고 나서 우선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체열실로 향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체열을 진행하고 곧바로 정자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실로 이동하는 김영빈 선수. 네, 이거 빼놨어요. 여기다 받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잠시간의 기다림 끝에 김영빈 선수가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안 된다고요? 조금만 더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일단 이게 병원에서의 협소한 검사실의 환경으로 조금은 진행이 어렵다는 김영빈 선수. 그렇지만 검사는 검사이기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고 다시 한번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사람마다 이게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번에 검사를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대처 방안을 찾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기. 가시죠. 다음에 와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영균 씨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절을 하게 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런 것들은 다 성출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거절은 아닌데 이런 데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에 흥분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대중들이 뭐 좋게 한번 그렇죠. 일단은 내려가시죠. 다시 한번 시도를 했으나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미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저희는 검사를 중단하고 1층 카페에 내려가 잠시 김영빈 선수와 촬영을 지속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빈 선수의 스케줄로 인해 이날 촬영은 마무리하고 추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다시 한번 김영빈 선수를 만났습니다. 촬영이 끝난 직후 돌아가는 길에 김영빈 선수가 전화를 주셨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는 김영빈 선수의 말에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김영빈 선수를 만났습니다. 우선 오늘 일단은 혈액검사 세 번째 검사 결과 확인이랑 또 이제 정자 검사 다시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와 있는데 지금 뭐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 괜찮습니다. 다음 주 시합이 있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렸다가 검사 결과 나오면 저희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 예. 그럼 오늘은 좀 가능하시겠어요? 시도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진행하시죠.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실에 들어간 김영빈 선수. 이번에는 다행히도 검사를 잘 마치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좀 있다가 일단 결과부터 확인하시죠. 아니 하다가 컵을 처음에 안 주셔서 이번 검사를 진행하는데 시료를 받아야 할 종이컵이 눈에 띄지 않아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결과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리는 사이 여쭤봤는데 상관은 없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정석상은 컵 안에 해가지고 보내는 게 맞긴 한데 저희도 보내보긴 할게요. 기관에다. 저번엔 주셨었는데 오늘 없어갖고 다행히도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 정확한 결과는 연구시설로 보내 확인해야 하나 현미경을 통해 어느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에 정확한 결과지를 확인하기 전 추가적으로 현재 활동성 및 개체수를 영상에 담기 위해 의사 선생님께 요청드렸고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희가 그 남성 호르몬 검사 저번에 했던 거랑 정자 검사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은 네, 일단 김영빈님 저번에 11월 말에 하고 가신 검사고요. 수치는 남성 호르몬이 0.76으로 아주 낮고 FSLH 그 전 단계 물질도 거의 뭐 정상 레벨이긴 하지만 좀 낮은 수준의 바닥 수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프로락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상 레벨이긴 하거든요. 17도. 근데 좀 어퍼 리밋이라고 그래서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만남에서 진행했던 세 번째 혈액검사의 결과 또한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혈액검사에서 측정된 남성 호르몬 수치는 0.76. 이번에도 그 외의 호르몬 수치들 중 FSH 2.7, LH 1.9, IGF-1 160.0, 에스트라디올 17.0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제외하고는 정상 범위 내에 있으나 최하단부에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프로락틴은 17.0으로 정상 범위보다 조금은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월부터 검사를 이렇게 지금 11월 한 번 하시고 11월 말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하셨는데 프로락틴 수치가 일정하지가 않고 10에서 13에서 17까지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프로락틴은 뭐예요? 네, 뇌하수체 호르몬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다른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건 차차 설명을 드리고 프로락틴은 10월 측정했던 검사 결과에서 10점대로 측정되었고 11월 측정했었던 두 번째 검사에서는 13점대로 세 번째 검사로 12월 5일 진행된 이번 검사 결과는 17점대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호르몬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정자 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계속 0점대로 이제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검사한 거를 봤는데 놀랍게도 정자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빼곡하고 운동성도 엄청나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과연 뭘까? 정확한 것은 연구소에서 결과지를 받아보아야 하지만 육안상 현재 보여지는 정자의 활동성과 개수는 아주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 이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추후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이포고나디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선 호르몬이 저하된 그런 분들이 이제 원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영빈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아주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인데 이 테스토스테론만 낮은 게 아니고 FSH, LH 레벨도 같이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면 하이퍼프로락티레미아라고 해서 지금 김영빈님 프로락틴 수치가 점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유의미한 수치 바로 직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17까지. 그러면은 이제 아주 미세하게 프로락틴이 올라가 있는 것도 그런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정액 검사에서는 퀄리티는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뇌하 수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조금은 길다 보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의심하시는 질병적 요인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성 호르몬 수치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가 낮은 상태로 측정되었고 이러한 경우 하이퍼프로락티레미아를 의심할 수 있다. 이 근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프로락틴의 수치로 판단한 것이며 그럴 경우 호르몬과는 별개로 정자의 개체수나 활동성은 양호할 수 있다. 2. 뇌하 수치의 이상. 두 번째 참가자인 최정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뇌하 수치의 종양 혹은 기능 저하로 인해 전체적인 호르몬 저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더 알려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필요해요. 뭐 갑상선 기능도 봐야 되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수치도 좀 봐야 되고, 아까 표 쫙 보셨죠? 거기 있는 거를 다 배제를 하려면 피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도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 그러면 머리 MRI도 한번 찍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제가 봐서는 프로락틴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오르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요것 때문에 가능성도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인 검사의 결과와 소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김영빈 선수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 말씀 주신 하이퍼프로락틴 네. 가능성과 그다음에 드러그 유지 이런 것도 사실 좀 흔하긴 하거든요. 하이퍼프로락티네미아가 네네. 정확히 어떤 걸까요? 뇌하 수체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건데 저번에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33까지 나왔죠. 네, 근데 지금 김영빈님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오늘 추가로 검사를 하고 프로락틴도 오늘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또 오른다. 이러면 이거는 내분비내과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적 요인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열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는 1층 카페로 이동해 이에 대한 김영빈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단은 세 번째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조금 수치가 좋지는 않게 나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저도 이제 건강 문제니까 저도 찾아보긴 하는데 다른 뭐 논문이나 뭐 알랴코치니 영상을 찾아봐도 거기서도 이제 낮은 체지방률일 때 그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영재님 영상도 봤는데 시합 끝나고 이제 체지방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오르신 걸 보면서 저도 이번에 시합이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거까지 빨리 마무리하고 좀 체중을 빨리 올려서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올려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저번 혈액 검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대회 준비를 또 하고 계셨고 컨디션 회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됐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자 검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표현하셨잖아요. 당시에 이제 좀 그 공간에서 진행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시도를 했는데 그런 공간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과정 자체에서 뭔가 흥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를 했던 거고, 저번 주는 오늘은 그래도 또 제가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또 그때 뭔가 트라우마 때문에 또 안 될까 봐 좀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해결을 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정자 검사 결과를 봤을 때는 정자 개체 수나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디테일한 검사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근데 오늘 새로운 얘기들이 좀 들은 것들이 있어요. 뭐 성선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아무튼 그러면 다음 주가 대회이신 거죠? 다음 주 토요일 날 WNGP 파이널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바디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회 준비를 이어가고 있고, 그로 인한 컨디션 저하로 인해 남성 호르몬이 낮게 측정된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촬영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 들어보지 못했던 당시 정자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영빈 선수와의 다음 만남은 혈액 검사와 정자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아침, 오늘은 어디 가신 건가요? 오늘은 시청자 지원으로 김영빈 선수 불시도핑 테스트 지원이 있어서 광주로 가고 있어. 지난 12월 6일 저에게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청자 지정 불시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이야기. 그리하여 저희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전달 주신 번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김영빈 선수님 불시도핑을 원하신다고요? 네. 혹시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약물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약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시도핑 테스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확인하고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좌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날짜는 언제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불시도핑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금액을 얼마나 붙여드려야 되나요? 도핑 테스트 비용은 4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불시도핑 테스트 요청이 왔습니다. 보통 이제 메일로 주시는데 어제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다음 주 목요일 불시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선수님은 불시도핑 이미 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 시청자 지원으로 따로 들어와서 사실상 도핑 타이밍은 저번이 맞다고 해서 그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분이 지원을 해주신 거라 일단은 가는 거지. 그러면 그 금액을 시청자분께서 입금해 주신 거죠, 아예? 그럼 이번이 처음이네요, 시청자 도핑은. 그치, 전액 지원하신 건 처음이지. 어찌됐건 간에 가서 불시도핑 테스트 해야지. 그리고 저희는 요청 주신 날짜에 맞춰 다시 한번 김영빈 선수를 만나기 위해 김영빈 선수가 있는 광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김영빈 선수 시청자 지정 불시도핑 테스트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저희는 사전 고지는 하지 않았고 이제 들어가서 김영빈 선수와 함께 불시도핑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영빈 선수님 어디 계실까요? 집에 갔어요. 아, 그래요? 낮잠 자러 갔다고요? 집이 그럼 혹시 어디 쪽에 있을까요? 전화 한번 드려봐 주시겠어요? 지금 혹시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김영빈 선수 시청자 지정 불시도핑 테스트가 있어서 지금 김영빈 선수 센터에 왔는데 지금 센터에 안 계시다고 해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통화 좀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불시도핑 테스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어디 쪽에 계실까요? 지금 잠깐 집에 왔는데 한 10분 거리? 아, 그러시면 최대한 빠르게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려와 있자, 우리는.
원래는 저희가 보통 이제 여자친구 어플을 다 다운로드를 해뒀는데 김영민 선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창기에 바로 부시도핑 테스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따로 어플을 다운로드해두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시청자 지정 부시도핑 테스트가 들어오면서 항상 또 센터에 계신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댁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간의 기다림 끝에 저희는 김영빈 선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청자 지정 부시도핑 테스트가 있어서 어쨌건 저희가 이 부분은 사전 고지를 드릴 수가 없는 점이라서. 그럼 병원 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바로 김포로 갑니다. 혹시 오늘 스케줄 있으세요? 수업이 4시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스케줄표 보고 최대한 비어있는 시간에 온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희도 이게 사전 고지는 정말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아예 지목을 해주신 거라서 지금 일단은 이동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연락을 저도 드려볼게요. 저희는 김영빈 선수의 불시도핑 테스트를 첫날 진행했었고 항상 센터에 상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황이었기에 따로 여자친구 어플을 통한 위치 추적을 진행해오진 않았으나 혹시나 있을 시청자 지정 도핑 테스트의 가능성을 위해 김영빈 선수의 스케줄표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조금은 난감해 보이는 김영빈 선수.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김영빈 선수는 도핑 테스트에 응해주셨고 저희는 도핑 테스트를 위해 김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네, 이제 저희 김영빈 선수 시청자 지정 부시도핑 테스트 진행하러 거기 나와 있는데 혹시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올라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도핑 테스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시료번호 확인 한번 할게요. 일번호랑 네, 맞아요. 바로 갈게요. 드디어 시작되는 시청자 지정 도핑 테스트. 언제나와 같이 도핑 테스트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나 신뢰성을 위해 원테이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테스트는 시청자 지정 부시도핑 테스트이기 때문에 모금된 계좌에서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97만 362원이고 40만 원 이체하겠습니다. 어디 은행인가요? 40만 원 지금 계좌 이체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금액은 57만 362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 검사는 시청자 참여로 진행되었기에 시청자 참여 금액에서 입금까지 하고 나서 김영빈 선수의 두 번째 불시도핑 테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제 김영빈 선수 시청자 지정 부시도핑 테스트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정말 불시도핑이구나라는 걸 좀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나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김영빈 선수는 대회 직전이기도 했고 저 또한 식단을 할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기에 잠시 편의점에 들러 식단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 시청자 지정 불시도핑 테스트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또 이번 주 주말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지와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 도핑을 하게 돼서 그걸로도 또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는데 일단 그 시합을 좀 빨리 끝내고 저도 체지방률을 좀 올리고 몸을 좀 회복해서 조금 빨리 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일단은 이번 대회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좋은 결과로 1등을 하고 체지방률을 좀 올려서 몸을 좀 빨리 회복해보고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 대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한테 지금 또 중요한 것들이 당연히 이제 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인바디의 뭐 검사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측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해서 자료를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회 이제 이틀 남은 상태신 거죠? 네, 토요일입니다. 네, 이틀 남으신 상태에서도 불시도핑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회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남아있는 대회를 마무리하고 몸이 회복됨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 증명해 나가겠다는 김영빈 선수. 지금까지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던 첫 번째 혈액 검사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진행된 두 번째, 세 번째 혈액 검사의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해 진행하게 된 네 번째 혈액 검사의 과정, 새롭게 도입된 정제 검사의 과정 및 시청자 지정 불시도핑 테스트의 과정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청자 지원으로 추가적인 도핑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정자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의사 선생님께서 그간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평범한 남성과 비교했을 때 활동성과 총량 모두 우수하다는 소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확인 가능한 3번의 혈액검사 결과로 측정된 남성 호르몬 수치는 첫 번째 0.43, 두 번째 0.47, 세 번째 0.74로 지난 대회 이후 다음 대회 준비를 이어가고 있기에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김영빈 선수에게 주기적으로 인바디의 측정과 바디 체크 영상을 남겨줄 것을 요청, 지속적으로 자료를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주된 취지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혹을 받고 계신 내추럴 선수분들께서 이 컨텐츠에서 증명, 그걸 위해서 저희가 수많은 검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지금까지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 부탁을 드려왔잖아요. 인바디, 바디 체크를 계속 지속해와 달라. 그것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쓰일 거긴 합니다. 최종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부분들 좀 있으실까요? 그날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누가 해본 게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내추럴이시라면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참가자인 김영빈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영빈 선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네, 아무튼 생각 정리는 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짜 내추럴입니까? 아니면 가짜 내추럴입니까? 저는 진짜 내추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메라에 대고 하고 싶으신 이야기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처음 영상이 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호르몬 수치들이 결과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저 또한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일단 이 가짜 내추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년 전에 이제 영상에서 의심, 비난 이런 악플들이 많이 달렸기에, 그때 아마 그게 끝났었으면 아마 저도 여기 출연하지 않았을 텐데, 난 정말 내추럴이다, 효소 아닌 이런 증명을 해 나가고 싶어서 떳떳하게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정말 가짜 내추럴이 진짜 내추럴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하나, 그거에만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댓글을 하나 보니까 저렇게 호르몬이 낮게 나왔는데 이제 당황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호르몬 수치가 의사 선생님께서 낮다고 얘기하니까 낮은가 보다.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내 내추럴이니까 나중에는 좀 높게 나오나 보다, 딱 요 정도에 대한 인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차가 넘어가면서 대중들의 민심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때 저는 호르몬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많이 낮은 거구나, 이런 걸로 내가 증명을 하려면 호르몬이 높게 나와야 되는구나 인지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가짜 내추럴이라는 채널에 출연해서 제가 내추럴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쭉 지켜봐 주시고, 이 코치님께서 내추럴이 아니고 로이더라면 샵이 끝나고 몸이 좀 많이 꺼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인바디, 눈바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거를 아마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떳떳하고 제 채널에서도 끝까지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할 테니까 앞으로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 각 참가자분들은 모두 중앙에 위치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서대로 자리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분 모두 가장 자신 있는 정면 포즈를 보여주십시오. 자유롭게 가장 자신 있는 포즈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and you must be kidding. You're trying to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irresponsible. Too many 모든 참가자들은 후면으로 돌아 가장 자신 있는 백 포즈를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참가자이죠.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의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들을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송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 대회를 준비 중이었던 2024년 10월 18일 첫 번째 도핑 테스트와 함께 진행했던 첫 번째 검사 결과로 남성 호르몬 0.4상 측정되며 논란이 시작됐고, 2024년 11월 6일 진행된 두 번째 검사 결과 또한 남성 호르몬 0.47로 정상 범위보다 낮게 측정되며 논란이 거세져 갔습니다. 다이어트 및 강도 있는 삶의 패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에 대한 논문 등을 확인, 추적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러나 대회 이후 약 4주가 지난 시점 2024년 12월 5일 진행된 세 번째 검사 결과 또한 남성 호르몬 1.21로 측정되며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12월 15일 한 번 더 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만큼 두 번째 대회를 마치고 나서 재측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2024년 12월 7일 청자 지정으로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후 측정된 미공개 검사의 결과입니다. 두 번의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고, 두 번째 대회가 끝나고 약 3주 뒤인 2025년 1월 10일 네 번째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 1.47, 다섯 번째 검사이자 마지막 검사인 2025년 1월 31일 검사의 결과는 남성 호르몬 1.0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김영빈 선수의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모두 공유 드렸는데요. 김영빈 선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장인데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내추럴이게 떳떳한데 이런 방송은 좀 처음이라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빈 선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좀 있으시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신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사진을 첨부를 못했었는데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이제 첨부를 해서 사람들이 왜 사진이 없냐, 그 사이에 벌크업이 됐는데 그 약물을 쓴 게 아니냐 이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김영빈 선수의 의혹 중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코로나 시국에 사진이 없다, 그때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왜 그때의 사진이 없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 김영빈 선수께서 이 사진을 찾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진은 이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도핑 테스트의 결과와 인바디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빈이고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제 이름을 걸고 김영빈 PT라는 PT샵을 자부심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있고 제 진짜 가족들도 있고 저를 보고 와주시는 회원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이 채널에 출연하면서 내추럴임을 증명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떳떳하기 때문에 출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는 총 2번의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바디 검사도 추적 검사를 진행해왔죠. 2024년 10월 18일 인바디 검사 결과 체중 83.8, 체지방 5.1, 골격근량 45.6. 2024년 12월 29일 인바디 검사 결과 체중 86.4, 체지방 6.3, 골격근량 46.5. 2025년 2월 6일 인바디 검사 결과 체중 90.6, 체지방 12.5, 골격근량 45.6으로 골격근량은 큰 변동폭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핑 테스트의 결과 또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10월 18일 진행했던 첫 번째 도핑 테스트 음성, 12월 7일 진행했던 두 번째 도핑 테스트 음성, 두 번의 도핑 테스트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검사 결과들을 확인한 상태인데요. 지금부터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의 투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빈 선수의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시합 때는 제가 고염분, 과수분을 많이 하고 시합이 끝나고는 시즌 때처럼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눈바디로 보셨을 때는 몸이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어렵다. 이제는 12초가 남아있고요. 10, 9, 8, 7, 6, 5, 4, 3, 2, 1. 이제는 마지막 참가자 김영빈 선수의 결과만을 확인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김영빈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빈 선수 이제는 정말 마지막 최종장에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실까요?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의심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증명했던 것처럼 제 타임라인이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고 변화에 대해서 여기서는 증명이 다 되지 못했지만 꾸준히 제 몸의 변화를 계속 좋게 만들어 가면서 시합도 계속 뛰면서 도핑 검사도 통과할 테니까 그 모습을 끝까지 해강경 안 끼고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민 선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 지금까지 총 7회의 혈액 검사, 2번의 불시도핑 테스트를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김영민 선수의 과정을 보고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네, not proof.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고 전문가, 배심원, 시청자 투표를 추산하여 증명되었다는 의견이 35.3%,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64.7%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혹시 하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실까요? 결과는 아쉽지만 언제든 제가 다시 증명해 나가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앞으로 선수로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고 증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김용민 선수께서는 앞으로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고 정말 큰 사랑을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님하고 내추럴빈님은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중들이 계속 더 지켜볼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의학적 판단만 했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검증 시스템에 지원조차 안 한 사람들보다는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내추럴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질문이 증명이 되었냐 안 되었냐가 아니라 내추럴이냐 아니냐 했으면 더 높은 확률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증명이 되었냐 안 되었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청자들의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은 결국엔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치님 솔직히 진짜 싫었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다 풀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Things holding me back, the people that didn't last, the evil that kept me mad. This is my life, it's my time to do things.